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의 서지원 교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GTC 2020에서 발표할 수 있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Convergence Aware Neural Network Training, 즉 파라미터의 수렴을 고려한 뉴럴 네트워크 학습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제목의 논문이 이제 디자인 오토메이션 컨퍼런스 학회에서도 발표되었습니다.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데에는 계산량이 매우 많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파라미터의 개수가 매우 많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VGG 모델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 개수만 1억 개가 넘는 그런 모델이고요. 그런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제 당연히 계산량이 많이 필요하겠죠. 또한 학습 데이터의 크기가 매우 큰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넷 같은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사이즈가 이제 100GB가 넘는 그런 경우이고, 이제 데이터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컴퓨테이션 코스트도 크게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 트레이닝을 할 때 이 전체 데이터를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에폭에 걸쳐서 트레이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테이션이 많게 됩니다. 근데 이제 트레이닝을 할 때 forward computation propagation이랑 backward propagation을 이렇게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backward propagation에서는 각 레이어에 대해서 컴퓨테이션을 할때 뉴런 그레디언트와 그 웨이 파라미터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각각 구해야 되기 때문에 포워드 컴퓨테이션에 비해서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립니다. 2배 정도 많이 걸리는데요. 그래서 이 뉴럴 네트워크 트레이닝에서는 이제 백 프로파게이션에서 전체의 대부분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백 프로파게이션에서 계산을 많이 하게 되기는 하는데요. 이 백 프로파게이션에서 계산을 하는 파라미터의 기울기 값 계산, 즉 그레디언트 컴퓨테이션이 모든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똑같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파라미터들이 거의 변하지 않는 near stationary point에서는 대부분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값이 기울기 값이 0에 매우 가깝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몇몇 파라미터만 그레디언트 값이 이제 0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런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파라미터가 매우 많기 때문에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과정 중에서 이러한 near stationary point를 매우 많이 지나가게 됩니다. 요걸 이제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이런 이제 near stationary point 근처에서 대부분의 파라미터들의 그레디언트 값이 0이기 때문에 그런 파라미터들은 일시적으로 수렴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리얼 스테이셔너리 포인트를 지나기 전까지는 지나가는 과정 중에서는 이제 그런 파라미터들이 일시적으로 수렴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수렴한 파라미터에 대해서는 이제 그 파라미터들의 그레디언트 값이 0에 매우 가까운 것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수렴된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뉴럴 네트워크 트레이닝에 드는 이제 계산량, 계산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아래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파라미터의 수렴도를 이제 오버헤드가 없이 모니터링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파라미터의 그레디언트 컴퓨테이션을 어떻게 하면 확률적으로 잘 계산 생략을 할 수 있을지, 프루닝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계산들이 대부분 이제 GPU에서 이루어지는데, GPU에서 어떻게 하면 이 파라미터의 계산 생략을 블록별로 GPU 프렌들리하게 잘 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였고 이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파라미터 수렴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오버헤드 없이 모니터링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파라미터 수렴도에 대해서 저희가 정의를 했는데요. 이 파라미터의 수렴도를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어떤 특정한 학습 이터레이션에서 어떤 파라미터 값과 그 파라미터가 업데이트 되는 크기, 즉 W분의 DW가 매우 작을 때, 우리가 정한 트레시홀드 값보다 매우 작을 때, 그때 이제 그 파라미터가 해당 트레이닝 이터레이션에서 수렴을 했다라고 저희가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DW, 즉 파라미터가 업데이트되는 크기가 이제 러닝 레이트의
파라미터의 그레디언트, 기울기 값을 곱한 이 값이 되는데, 이 w분의 dw가 매우 작아서 그 플로팅 포인트의 정밀도 바운더리를, 프리시전 바운더리를 넘어가게 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그 파라미터가 수렴되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왜냐면 이제 플로팅 포인트 바운더리를 넘어가기 때문에 dw 값이 w에 더해지게 돼서 업데이트가 된다고 해도 이제 업데이트 되는 값이 실제로 거의 없거나 아니면 에러 값만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 프리시전 바운더리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렴했다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러닝 레이트 값이 이제 10의 마이너스 4승 정도가 되고, 이제 파라미터의 기울기 값이 2의 마이너스 13승 정도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플로팅 포인트 프리시전 바운더리를 넘어가게 됩니다. 플로팅 포인트는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포맷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제 싱글 프리시전인 경우에 이런데, 이제 유효 숫자가 2의 23승, 즉 10진수로 6자리, 7자리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러닝 레이트과 스레시홀드 그 그레디언트 값이 이제 각각 10의 마이너스 4승과 2의 마이너스 13승보다 작게 되면 이제 실제로 dw가 w에 비해서 너무 작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파라미터가 수렴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렴된 파라미터 정보는 해당 파라미터의 그러니까 플로팅 포인트 값으로 해당 파라미터를 저장하는데, 그 값 자체, 그 값의 마지막 3비트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파라미터가 특정 이터레이션에서 수렴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따로 이렇게 메모리에 저장하는 게 아니고, 그 파라미터 자체에 그 32비트 중에서 마지막 3비트를 사용해서 파라미터가 수렴했는지를 저장합니다. 어떻게 저장하냐면은, 이제 파라미터가 연속적으로 저장하면은 이제 이 마지막 3비트를 이제 컨버전스 카운터, 즉 수렴 카운터로 이렇게 사용해서 파라미터 연속적으로 카운팅이 최근에 몇 번이 됐는지, 이제 연속적으로 2번 카운팅 됐으면 이제 이 파라미터가 2라는 값을 가지게 되고, 중간에 한 번이라도 이제 수렴이 안 됐으면 이제 다시 리셋되는 0으로 돌아가는 이런 값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마지막 3비트는 실제 이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거나 할 때는 사용되지 않고요. 저희가 중간에 이제 이 3비트에다가 파라미터가 수렴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연속적으로 몇 번 됐는지 그 정보를 이렇게 저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이유는 이 마지막 3비트를 제외하고도 이 싱글 프리시전 플로팅 포인트의 이제 그 유효 숫자 값이 2의 20승, 즉 10의 6승 정도가 되기 때문에 10진수로 6자리 정도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정밀도가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마지막 3비트 정도는 이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도 이제 학습할 때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실험적으로 이제 밝혀냈고요. 그 내용은 뒤에 실험 부분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컨버전스 카운터를 사용해서 이제 파라미터 카운트 수렴 정도를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 카운터가 이제 111, 즉 7이 되었을 때, 3비트를 모두 사용해서 이제 세츄레이션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파라미터가 이제 fully converge 됐다, 완전히 수렴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우리가 이제 실험적으로 이제 밝혔는데, 이제 완전히 수렴한 7번 연속으로 수렴한 파라미터는 그 다음 이터레이션, 바로 다음 이터레이션에서도 수렴될 확률이 매우 크다, 즉 그 다음 이터레이션에도 거의 변화량이 없다는 것을 저희가 실험적으로 밝혔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동일한 그 발표 제목과 동일한 제목의 저희가 논문이 있거든요. 그 디자인 오토메이션 컨퍼런스라는 학회에 발표한 논문이 있는데, 컨버전스 어웨어 뉴럴 네트워크 트레이닝으로 발표한 그런 학회가 있는데, 그 학회 논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수렴이 된 파라미터의 경우에, 완전히 수렴된 파라미터의 경우에 그 다음 이터레이션에서 이제 또 역시 수렴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이터레이션에서 그 그레이디언트 계산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 이제 그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계산을 생략을 하면은 이제 학습 성능을 증가시킬 수 있긴 한데, 문제는 이제 대부분의 뉴럴 네트워크 학습이 GPU에서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이제 이 GPU에서는 이제 파라미터 하나하나에 대한 계산을 이제 생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GPU에서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이렇게 파라미터에 대한 그레디언트 컴퓨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파라미터들이 모두 다 컨버지가 된 경우에만, 모두 다 수렴이 된 경우에 이제 블록 단위로 이렇게 계산을 생략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하나하나 그 파라미터에 대한 계산 생략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블록 단위로 계산을 생략하는 방식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블록 단위로 파라미터에 대한 계산 생략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어떤 블록 크기로, 어떤 블록 쉐입으로 파라미터에 대한 그레디언트 계산 생략을 할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파라미터들 간의 수렴도에 코릴레이션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내용이 이제 fully connected 레이어랑 그 다음에 그 레이어 안에 있는 파라미터의 그 파라미터 매트릭스를 나타낸 건데요. 여기서 이제 화면에 보이는 이제 i번째 뉴런이랑 j번째 뉴런을 이렇게 연결한 그 파라미터 wij에 대해서 그 wij의 그레디언트 값은 그 인풋 뉴런 값 ni와 아웃풋 뉴런의 그레디언트 값, 그레디언트 mj를 곱해서 곱한 값이 이 wij의 그레디언트 값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아웃풋 뉴런 MJ랑 연결된 다른 파라미터들을 생각해 봅시다. MJ랑 연결된 이 빨간색으로 연결된 그 파라미터들, 이 파라미터들의 그레디언트 값을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레디언트 MJ와 인풋 뉴런 값들을 각각 곱한 게 이 각 파라미터의 그레디언트 값이 될 거고, 이 파라미터들의 값들을 이제 이 파라미터 매트릭스에서 표현하면, 오른쪽에 표현하면 이렇게 빨간색 엔트리들이 이 해당 파라미터들을 표현한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이 아웃풋 뉴런 MJ가 어떤 피처가 트레이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각각의 뉴런이 어떤 특정한 피처가 트레이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 해당 피처에 대한 트레이닝이 수렴이 되면, 그러면 그 피처에 대한 그 그레디언트 값, 그 뉴런의 그레디언트 값이 0에 가깝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MJ가 충분히 수렴이 되게 되면, MJ 뉴런이 특정 피처에 대해서 충분히 트레이닝이 되게 되면, 그 그레디언트 MJ가 0에 가까워지고, 그래서 이제 이 MJ랑 연결된 이 파라미터들은, 파라미터의 그레디언트가 모두 0에 가깝게 되겠죠. 왜냐면 여기 수식에도 나오듯이, 이 빨간색 파라미터들은 모두 같은 그레디언트 MJ 값을 곱해서 이렇게 나오는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이 0에 가까워지면 이 값도 0에 가까워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실험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해봤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아웃풋 뉴런에 연결된 파라미터들은 이제 같이 수렴이 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파라미터 수렴도에 대해서 이런 코릴레이션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즉 파라미터 매트릭스에서 이 위아래로 길쭉한 이 파라미터들끼리 수렴하는 게 비슷하게 수렴이 된다는 거를 이제 실험 내용을 이제 논문으로 확인하시고요. 이제 우리가 봤으니까 블록 단위로 파라미터에 대한 계산 생략을 할 때, 블록 단위 프루닝을 할 때 이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해야겠죠. 그 앞서 얘기한 그 파라미터 컨버전스의 코릴레이션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이제 프루닝할 블록의 크기랑 쉐입을 정할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고요. 우선 여기서는 이제 그런 블록에 대한 쉐입이 정해져 있고, 블록 단위로 이제 파라미터 그레디언트 컴퓨테이션을 프루닝 한다라는 게 정해졌을 때, 그러면 어떻게 블록 단위로 프루닝을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안하는 방식은 이제 확률적으로 파라미터 그레디언트 컴퓨테이션을 이제 블록 단위로 프루닝하는 것을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요. 그렇게 확률적으로 각 블록을 이렇게 프루닝하기 위해서 각 블록의 컨버전스 카운터들을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블록 4번의 이제 그 컨버전스 카운터를 이렇게 나타낸 것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여기 까맣게 표시한 파라미터들이 이제 fully converged 파라미터, 완전 수렴한 파라미터들인데요. 7번 연속으로 수렴한 파라미터들. 이 해당 블록 내에서 7번 연속으로 수렴한 파라미터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비율을 가지고 이 해당 블록에 대한 그레디언트 계산을 생략하게 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즉 여기서 이제 블록 4번에 대해서는 이 fully converged 파라미터의 비율이 80%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이터레이션에서 80%의 확률로 이 블록의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계산을 생략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실제 계산이 생략되면은 이렇게 하얀게 색칠된 파라미터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 이터레이션에서 그레디언트 값이 뭐 0보다 크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파라미터들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계산을 잘못하게 되는데 우리가 확률적으로 이렇게 계산 생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이제 매우 많이 발생하지는 않게 되고 이제 실제 실험을 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계산 생략을 해도 충분히 정확하게 트레이닝이 되더라 라는 걸 저희가 이제 발견한 거죠. 그러면 이제 GPU에서 계산 생략을 블록 단위로 잘 이피션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저희가 설명하려면 우선 GMM 커널에서 어떤 식의 최적화 기법이 적용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GMM 즉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커널에서 이제 타일링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최적화 기법을 보통 사용하는데요. GPU에서 이 타일링 옵티마이제이션 기법을 사용하면 이제 그 매트릭스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가져올 때 메모리에서 이제 각 SM에 있는 각 스트림 멀티프로세서에 있는 쉐어드 메모리 캐시에 가져올 때 타일 단위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고 예를 들면 뭐 128 128 단위의 이제 타일 단위로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렇게 가져온 데이터를 가지고 타일 단위로 멀티플리케이션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데이터를 가져오는 메모리에서 이제 캐시로 가져오는 오퍼레이션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계산하는 그 두 가지 오퍼레이션이 잘 오버래핑이 되게 되는 거죠. 파이프라인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 A와 매트릭스 B를 곱하는 경우에 이 화면에서처럼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작은 타일들을 이제 D램에서 메모리로 인풋 A, B에 대해서 이제 D램에서 그 쉐어드 메모리 각 SM마다 있는 쉐어드 메모리 캐시로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그 메모리 오퍼레이션을 하는 동안에 다른 스레드 블록에 있는 스레드들이 이제 컴퓨테이션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메모리에서 쉐어드 메모리 캐시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오퍼레이션이 끝나면 그러면 그 가져온 데이터들 가지고 이 타일 단위로 컴퓨테이션을 해서 멀티플리케이션 오퍼레이션을 해서 이제 아웃풋 매트릭스에 이제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죠. 어큐뮬레이션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게 계산하는 동안에 다른 스레드 블록에서는 이제 인풋들에 대해서 타일 단위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오퍼레이션을 동시에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타일 단위로 데이터를 가져오고 가져온 데이터로 계산해서 아웃풋 타일에 저장하는 것을 다음 타일에 대해서 인풋 A, B에 대해서 이제 다음 타일에 대해서 이걸 반복하고 또 그 다음 타일에 대해서 이걸 반복하고 해서 이제 해당하는 아웃풋 타일에 대한 계산이 끝날 때까지 이걸 이제 반복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타일링 옵티마이제이션을 이해를 했으니까 이제 블록 단위 프루닝을 할 때 블록 크기를 어떻게 정하는 게 이제 학습 시간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학습된 모델의 정확도에도 거의 영향이 없게 정확도가 유지되게 할 수 있는지 요걸 이제 생각해 보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커틀라스라는 그 GMM 라이브러리를 해서 타일 크기를 어떻게 정하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커틀라스는 이제 엔비디아에서 만든 오픈소스로 만든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라이브러리예요. GPU에서 당연히 동작하는 라이브러리인데 이 커틀라스에서 이제 그 이 타일링 사이즈를 그 디폴트로 어떻게 정하냐면은 물론 이제 인풋 아웃풋 인풋들의 이제 매트릭스 크기에 따라서 이제 좀 바뀔 수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타일 크기가 128 by 128 크기의 타일을 이제 타일 단위로 계산을 하고 그 타일을 하나의 스레드 블록이 계산을 하게 돼요. 그 아웃풋 타일이 이제 아웃풋 타일 단위로 이렇게 이제 할당을 하게 되는데 아웃풋 타일 크기가 이제 128 by 128 크기로 하나의 스레드 블록에 할당이 되고 그 스레드 블록 안에는 이제 디폴트로 256개의 스레드 혹은 8개의 왑들이 이제 프로세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각의 왑들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니 더 작은 이제 32 by 16짜리 이 크기 단위로 이렇게 프로세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레드 블록에서 스레드 타일에서 그 하나의 왑이 4개의 왑 타일, 즉 4개의 32 by 16 크기의 왑 타일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왑 W4의 경우에 이제 여기 하나, 둘, 셋, 4개의 이제 32 by 16 크기의 왑 타일에 대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제 타일 사이즈가 이렇게 커틀라스에서 이렇게 정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블록 단위로 프루닝을 할 때 어떤 단위로 하냐면 여기 빨갛게 점선으로 표시한 것처럼 128 by 64 단위의 크기의 블록 단위로 프루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블록 크기를 더 작게 해서 이제 128 by 32 크기로 이렇게 프루닝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이제 그 정확도, 트레인 학습된 모델의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더 작을 수 있지만 이제 이 프루닝 하기 위한 오버헤드가 더 커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개로 이렇게 실험을 해봤을 때 이제 이 128 by 64 단위로 그 프루닝을 했을 때 그 학습된 모델의 정확도에도 영향이 거의 없었고 이제 학습 시간도 이제 충분히 많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128 by 64 단위로 프루닝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128 by 64 크기의 이제 블록으로 위아래로 긴 블록 단위로 이렇게 프루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파라미터 수렴도에 대한 코릴레이션을 이제 고려했기 때문인데요. 이제 아까 봤던 이 그림에서 이제 그 파라미터 수렴도가 서로 영향이 큰 파라미터들이 이제 이 위아래로 큰 이 블록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었잖아요. 같은 뉴런들에 연결된 파라미터들이 이제 수렴도가 비슷한 걸 알 수 있었는데 그걸 이제 반영해서 이제 위아래로 긴 블록 단위로 이렇게 이 블록 단위로 프루닝을 하도록 결정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성능 향상이 컸고 학습된 모델의 이제 액큐러시에 영향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8 by 64 단위로 블록 와이즈 프루닝을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식으로 GMM 계산이 이루어지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원래 커틀라스, 즉 오리지널 커틀라스에서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은 이 그림에서 이제 X축이 이제 시간이고 Y축이 이제 로딩 오퍼레이션이랑 컴퓨테이션, 즉 로딩은 이제 그 D램에서 쉐어드 메모리로 타일 단위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오퍼레이션을 말하는 거고 컴퓨테이션은 그 가져온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실제 컴퓨테이션을 멀티플라이 애드 오퍼레이션을 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이 오퍼레이션이랑 이 가져온 데이터로 이제 컴퓨테이션 하는 게 이렇게 오버래핑이 잘 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타일 2번이랑 3번이 이제 대다수의 파라미터들이 프루닝이 돼서 이제 우리가 그 확률적으로 프루닝을 했을 때 프루닝 하기로 결정했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최적화한 버전에서는 이런 프루닝 하기로 결정한 이 타일들에 대한 로딩이랑 계산, 그 컴퓨테이션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그레이로 표시한 애들이 줄어드는 거고, 그 대신에 이제 어떤 타일들에 대한 계산 생략을 할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빗 벡터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로딩을 맨 처음에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의 조그만 오버헤드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앞서 설명한 기술들을, 테크닉들을 어떻게 이벨리에이션 했는지, 이벨리에이션 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세 가지 기법들을 커틀라스 1.3 버전과 이제 텐서플로우 1.6 버전에 구현을 했고, 이제 이 내용들을 타이탄 XP GPU를 사용해서 이벨리에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데이터셋을 사용했고, 네 가지 그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사용해서 그 테크닉들을 이벨리에이션 했습니다. 우선 저희 테크닉을 사용해서 트레이닝을 했을 때 이제 모델의 정확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우선 이벨리에이션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기술이 이제 일부 계산을 생략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 트레인된 모델의 그 정확도가 약간 변동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 내용을 먼저 이벨리에이션 했는데요.
이제 이 베이스라인이 저희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그 텐서플로우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디폴트 러닝 레이트과 옵티마이저는 이제 RMS 프로 옵티마이저를 사용했을 때 이때 이제 내용을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정했고 이제 캔 스퀘어라고 나온 내용이 이제 저희 기법을 적용했을 때 이제 각각 모델과 데이터셋에 대한 정확도를 나타낸 겁니다. 여기서 이제 빨간색 박스로 표시된 게 베이스라인이고 이제 초록색 박스로 표시된 게 이제 캔 스퀘어 방식을 적용해서 학습된 모델의 액큐러시, 정확도를 나타낸 건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캔 스퀘어로 트레이닝된 모델의 액큐러시가 오히려 더 높은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랑 이런 경우. 나머지 경우는 이제 베이스라인이 조금 더 액큐러시가 높은 경우도 있는데 뭐 여기 0.1% 높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평균을 하면 거의 모델의 정확도가 변화가 없는 거를 이제 없다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0.1% 정도 이제 낮은 경우가 있긴 한데 그건 이제 같은 모델을 이제 같은 방식으로 트레이닝을 해도 이제 같은 에폭만큼 트레이닝해도 0.1% 정도는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평균을 하면 이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캔 스퀘어 방식을 적용했을 때 모델의 정확도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학습된 모델에서 이제 정확도 차이가 거의 없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학습 시간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즉 학습 속도, 트레이닝 스루풋이 얼마나 빨라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베이션 했는데요. 이 세 개 서로 다른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루게넨, 미네르바, 알렉스넷, 루넷 이 세 개의 모델을 가지고 이제 트레이닝했고 이제 베이스라인과 이제 캔 스퀘어 방식으로 학습했을 때 이제 트루풋을 각각 이제 절대값을 이렇게 나타냈고요. 이게 이제 8291이라고 되어 있으면 8291 images per sec를 나타내는 거고 이제 그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그 캔 스퀘어 방식이 얼마큼 빠른지 상대적으로 이렇게 스피드업이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보면은 이제 작게는 9.8%에서 많게는 이제 24.6%까지 학습 속도가 빨라지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학습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에 대한 평균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24.6%가 스피드업이 일어났다는 내용은 캔 스퀘어 방식으로 트레이닝했을 때 이제 그 베이스라인으로 트레이닝하면 4시간 걸릴 게 이제 캔 스퀘어 방식을 적용했을 때 3시간이면 트레이닝이 끝나고 그렇게 끝냈을 때 이제 학습된 모델의 액큐러시가 거의 동일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트레이닝의 폭이 지남에 따라서 트레이닝 스루풋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르넨 모델을 사이퍼10으로 트레이닝 했을 때와 이 알렉스넷 모델을 사이퍼10으로 트레이닝 했을 때에 대해서 이제 트레이닝의 폭별로 트레이닝 스루풋을 플로팅 해봤습니다. 이 X축이 이제 트레이닝의 폭을 얘기하는 거고 Y축이 이제 트레이닝 스루풋 1000 image per sec 트레이닝 스루풋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Z축이 이제 컨버전스 레이쇼 파라미터들이 얼마나 컨버지 되는지 이 값이 1이면 모든 파라미터들이 다 수렴된 거고 0이면 이제 아무 파라미터도 수렴이 안 된 거고 0.5면 반 정도의 파라미터 반이 이제 수렴이 된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회색 라인이랑 검정색 라인이 이제 베이스 라인과 캔 스퀘어 방식으로 트레이닝 했을 때 스루풋을 나타내는 건데 여기 이제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인데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는 웜업 에폭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파라미터 수렴도를 모니터링만 하고 따로 프로닝을 실제로 하진 않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오버헤드가 있고 그래서 캔 스퀘어 방식이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약간 트레이닝 스루풋이 약간 낮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웜업 에포크가 지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바로 이제 한 열 에포크 지나고 나서부터 바로 이제 캔 스퀘어 방식의 이제 트레이닝 스루풋이 이제 빠르게 캐치업을 해서 이제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빠르게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러닝 레이시 디케이 되는 지점,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지점에서 이제 저희가 또 웜업 에포크를 또 적용하거든요. 러닝 레이시 변하는 경우에 이제
열 에포크 정도에 대해서 프루닝을 하지 않고 모니터링만 하는 그 웜업 에포크를 적용하는데, 이제 이 러닝 레이시 바뀌는 경우에 이제 파라미터 트레이닝 되는 그런 그 비헤비어가 좀 바뀌기 때문에 이걸 적용하는 거고, 이동안은 이제 저희 방식이랑 우리 베이스라인이 트레이닝 그 스루풋이 비슷하거나 저희가 이제 약간 낮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본 게 이제 CNN 모델들에 대한 거고, 이제 여기서 이제 미네르바나 루게넨 같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만 이루어진 모델들에 대해서 이제 에폭의 변함에 따라서 트레이닝 스루풋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여기 플로팅 해봤고요. 뭐 이제 크게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CNN에 비해서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많은 경우에 좀 더 이제 성능 향상이 많은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대해서만 이제 적용을 하니까 그 트레이닝 옵티마이제이션들을 이제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발표 내용에 대해서 서머리를 하면 저희가 이제 Convergence Aware Neural Network Training, 즉 파라미터 수렴도를 고려한 뉴럴 네트워크 트레이닝 기법을 저희가 연구를 했고 제안을 했고요. 이 기법들은 이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라이트웨이트한 방식으로 컨버전스에 대한 모니터링하는 기법과 확률적으로 그레디언트 컴퓨테이션에 대해서 프루닝하는 계산 생략을 하는 그 기법과 GPU GMM 커널에서 효과적인 이제 블록와이즈 프루닝하는 기법, 이 세 개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이 CNN과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이루어진 모델들로 이벨루에이션을 했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16% 정도 성능 향상이 있었고, 트레이닝 시간이 이제 16% 정도 줄어들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그 학습된 모델의 그 정확도에는 이제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게 이제 저희 결론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이게 온라인 발표라서 질문을 직접 받을 수 없고 이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